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8월 8일 논문 세미나 진행하게 된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황우영 석사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TS200 Towards Universal Representation of Time 시리즈, 그리고 서브 논문으로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 심클레어 논문인데, 우선 여기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메인 논문은 TS200이고, TS200에서 사용되는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심클레어 논문을 몇 개의 장표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TS200은 트리플 AI 2022년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이제 세멘틱 레벨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시계열 레프레젠테이션 연구들에서 보였던 한계점인 스케일러빌리티, 컴플렉시티, 그리고 모델 넌 애그노스틱한 문제점을 개선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심클레어 논문은 PMLR 2020년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컨트레스트 러닝, 즉 하나의 앵커 데이터에 대해서 포지티브 페어와 네게티브 페어 사이의 유사도를 컨트레스티브 러닝 로스를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리프레젠테이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로스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연구를 왜 하냐, 연구의 의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비전이나 NLP 분야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시계열 데이터에선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 혹은 NLP 데이터에 비해서 변화가 급격하고 노이즈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니버설 혹은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연구는 보통 스페시픽 도메인, 특정 도메인에 한정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이제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필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만약에 유니버설하고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이 가능하다면 이제 모델 애그노스틱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연구되던 뭐 스페시픽 도메인에 한정돼서 연구되던 그런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실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또한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우선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스페시픽 도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뭐 어노멀리 디텍션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고, 각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연구 중 이제 선행되었던 TS200보다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에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했던 TST가 2021년에 나왔고, 인스턴스 레벨, 그에 반해서 인스턴스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TROS나 TN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릴 컨텍스트 러닝, 심클레어 논문에서 사용된 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개념을 차용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했던 TSTCC가 2021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행된 시계열 레프레젠테이션 연구의 특성을 보자면 뭐 어텐션 기반 딥러닝 모델을 써서 기존 연구보다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학습했다, 혹은 인스턴스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고려하여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레스트 러닝을 적용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기존 연구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했다라는 점들을 뭐 특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TS200 메인 논문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컨트래스트 러닝이 이 어떤 개념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클리어 논문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컨트래스트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 중 하나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만 이에 비해서 데이터에 대한 양질의 라벨이 부족한 건 언제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즉 그리고 뭐 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해서 모델 자체가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라벨을 얻어서 학습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학습 방법론이고, 컨텍스트 러닝 자체는 뭐 앵커 이미지에 대해서 앵커 이미지에 대해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통해 퍼즐 페어 그리고 네게티브 페어를 생성을 하고 이에 대한 유사도, 퍼즐 페어에 대해선 높은 유사도 그리고 네게티브 페어에 대해선 낮은 유사도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학습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장표는 컨텍스트 러닝 거의 모든 것을 대부분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컨텍스트 러닝, 심클레어에서 사용한 컨텍스트 러닝의 프레임워크고, 오른쪽 하단 부분이 컨텍스트 러닝의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잠깐 보시게 되면 X라는 앵커 이미지에 대해서 T와 T'이라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어그멘트된 이 이미지 혹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뭐 인베딩 그 인코더 레이어와 그다음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어그멘트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를 바탕으로 아래 보시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로스 펑션인 normalized temperature scaled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 부분에선 이제 그 퍼즐 페어에 대한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계산하고, 아래 부분에선 나머지 네게티브 샘플과의 유사도의 합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선행되었던 이제 시계열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선행되었던 연구들의 한계를 TS2백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행된 연구들은 인스턴스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러닝만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파인 그레인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상 탐지와 같이 뭐 시계열 데이터의 전체 시퀀스가 아니라 특정 타임스탬프 혹은 서브 시리즈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야 하는 태스크에서는 기존 인스턴스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학습할 수 있었던 coarse grained representation으로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oarse grained representation은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나 뭐 그런 것을 학습하는 것이고, fine grained representation은 뭐 여기서 이상 탐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특정 타임 스텝 혹은 서브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기존 연구들은 멀티 스케일을 고려해서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representation 러닝 방법론이 혹은 이러한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 향상을 위해 각기 다른 스케일의 인풋에서도 로버스트 할 수 있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인포메이션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장표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NLP 또는 컴퓨터 비전 도메인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NLP와 CB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제 Transformation Invariance 혹은 Cropping Invariance 같은 스트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그 이미지나 혹은 NLP 데이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나 뭐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에 앞서서 이미지와 같이 뭐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에는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한계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S200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이어큐얼 컨텍스트 러닝으로 이제 인스턴스 레벨뿐만 아니라 템포럴 레벨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있는 세분성의 강건한 인스턴스 그리고 템포럴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포지티브 그리고 네게티브 샘플의 계층적 대조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린 코arse grain뿐만 아니라 뭐 특정 타임스탬 혹은 서브 시리즈에 대한 fine grain representation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모든 세맨틱 레벨에 기반한 여러 개의 스케일, 멀티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representation 학습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제 positive pair에 대한 contextual consistency를 통해서 이제 스케일에 국한되지 않은 representation이 학습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TS100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NLP나 CB와 같이 그 스트롱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invariant 가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이제 컨텍스츄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세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스 메서드입니다. 해당 장표는 이제 TS200의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보셔야 될 부분이 1번으로 표시된 인코더 부분이 있고 2번으로 표시된 이제 contextual consistency 그리고 마지막으로 hierarchical contrasting 뭐 러닝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코더는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 저는 이제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이에 대한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 그리고 마스킹 레이어 그리고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스 레이어로 마지막엔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선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신 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인풋을 고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로 매핑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representation 러닝을 위한 차원 증강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냥 뭐 embedding 레이어 혹은 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고 차원을 증강한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타임스탬프 매스킹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타임스탬프 매스킹 레이어는 학습 시에만 수행이 되게 되었고 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스킹은 뭐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킹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베딩 레이어를 거친 레이턴트 벡터의 마스킹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턴트 벡터에 대한 바이너리 마스킹을 랜덤하게 수행한다. 그 이유는 뭐 원본 시계열 데이터의 밸류는 데이터마다 분포가 다르고 원본 시계열 데이터의 절대적인 0의 값으로 마스킹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원본 데이터를 훼손하고 혹은 변환하는 특징적인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한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오리지널 인풋 레이어보다 인풋 데이터보다는 레이턴트 벡터에 0을 마스킹한다. 그렇게 해서 뭐 서브 시리즈에 대한 어그멘티드 컨텍스트 뷰를 생성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스탬프 마스킹 레이어 후에는 뭐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스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스 레이어는 뭐 두 개의 다일레이션 블럭을 1D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스의 장점인 large receptive field가 반영될 수 있는 representation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인풋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레이어들을 거쳐서 결국엔 마지막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컨티뉴어스 러닝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에 맞는, 시계열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혹은 잘 반영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기존의 NLP나 CB에서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은 스트롱한 가정을 스트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가정을 가정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활용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에 그, 아, 알맞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었고, 그렇다면 선행된 앞서 설명드린 뭐 TST나 뭐 TNC 같은 모델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포지티브 페어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자면, 우선 T로스는 subseries consistency를 사용했습니다. subseries consistency는 이제 reference time 시리즈 내에서 랜덤하게 뽑은 subseries를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뭐 reference time 내에서 포지티브 페어 간의 뭐 학습, 뭐 representation에 대한 학습이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러닝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TNC는 temporal consistency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TNC는 뭐 ADF, Augmented Diffuller 검정 방법론을 수행해서 네이버후드를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를 하였고, 인코더가 샘플링된 창에 대한 분포를 학습하여서 만약에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뭐 퍼즐 페어로 인식을 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면 인코더가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네게티브 페어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결국엔 로컬 스무니스 특성을 반영하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다라는 방법론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TSTCC와 같은 경우에는 Transformation Consistency를 고려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주장하고 있지만, TS200에서 이렇게 선행된 연구들에서 사용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애초부터 강력한 가정을 기반으로 활용된 그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지 못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TS200은 어떻게 했냐라고 보시면 우선 Contextual Consistency를 사용하게 됩니다. Contextual Consistency는 이제 서로 다른 컨텍스트에서도 동일한 타임 스탬프는 퍼즐 페어라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두 개의 어그멘트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컨텍스여도 동일 타임 스탬프에선 퍼즐 페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컨텍스트가 위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텍스트가 존재하고, 아래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은 조금 좀 시간이 지난 후에부터 좀 더 미래 부분까지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부분에선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지녀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에 맞는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뭐 타임스탬프 마스킹 그리고 랜덤 크로핑으로 이런 컨텍스트를 생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장점,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런 컨텍슈얼 컨시스턴시를 고려하게 되면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도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유한 컨텍스트에서 자체적으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로버스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원본과 비슷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코더 부분에서 존재한 타임스탬프 매스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인 랜덤 크로핑이 존재합니다.
우선 랜덤 크로핑은 두 개의 겹치는 세그먼트 A1과 B1 그리고 A2와 B2에 대해서 이런 부등호에 대한 조건을 걸고 랜덤하게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인풋 데이터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세그먼트인 A1과 B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그먼트가 되고 이 부분은 A2에서 B2까지의 세그먼트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 1과 2를 인코더에 주입하여 아웃풋을 아까 설명드린 인코더에서 있었던 여러 레이어들을 거쳐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도출하게 되었고 이렇게 오버랩드 구간인 이 부분이겠죠. A2에서 B1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오버랩 구간을 레프레젠테이션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장점을 갖냐라고 봤을 때 TS200의 저자들은 뭐 포지션 애그노스틱 레프레젠테이션이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를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임스탬프 마스킹을 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 데이터에 가하지 않고 뭐 레프레젠테이션 뭐 몇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레이턴트 벡터 타임스텝의 바이너리 마스킹을 수행하냐라고 봤을 때 뭐 앞서 설명드린 인풋 데이터는 데이터마다 분포가 다르고 마스킹을 0으로 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은 타임스탬프 마스킹 후에 이제 레이턴트 벡터에 0으로 하면은 그것도 인풋 0으로 마스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냐라고 걸 봤을 때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레이턴트 벡터를 0으로 마스킹하여도 이 레마 B.1을 근거로 WX 플러스 B는 0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된 입력과 마스킹 되지 않은 입력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 자체가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하는 효과를 레이턴트 벡터에 마스킹을 해도 마스킹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건 실험적으로도 증명했는데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 이후에 타임스탬프 마스킹을 진행한 것이 원본에 진행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 좋은 어큐러시를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크로핑인데 앞서 설명드린 랜덤 크로핑 하면은 저자들은 포지션 애그노스틱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포지션 애그노스틱 레프레젠테이션이란 뭐 그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정보 외에 컨텍스트를 잘 고려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해당 저자들은 이제 템포럴 컨트래스팅을 수행 시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지 않고 이제 절대적인 시계열의 포지션만을 학습하여 글로벌 미니멈 로스에 도달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다른 그 타임 스텝들은 다 0으로 바이너리 처리가 되고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만 1로 처리되는 바이너리 1로 처리되는 그렇게 포지션만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크로핑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랜덤 크로핑이 시계열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 RI와 미치 정보 PI 간의 유사성이라고 했을 때 베타는 서로 다른 샘플의 RI 사이의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알파가 랜덤 크로핑이 없을 때는 알파가 에폭이 진행되는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베타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앞서 설명드린 뭐 특정 타임 스텝에 1로 반영하고
다른 타임 스탬프에는 0으로 마스킹을 처리해서 오직 그 위치 정보만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프레젠테이션이 0에서 뭐 9까지 타임스탬프가 존재하면 1에 대한 부분은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다음 레프레젠테이션은 2에 대한 부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뭐 했을 때 이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차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랜덤 크로핑을 진행하고 학습을 돌렸을 때 보시면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알파 학습된 어라이와 위치 정보 간의 유사성은 좀 높아지고 유사성은 낮아지고 그리고 샘플 간의 레프레젠테이션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 샘플 간의 그 유사성은 높아진다.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가 높아진다 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랜덤 크로핑을 통해서 representation 콜랩스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서술을 하고 그러므로 모델이 학습하는 것은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학습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ierarchical contrast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ierarchical contrasting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러닝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temporal contrast고 하나는 instance contrast입니다. 그래서 temporal contrast는 위의 식과 같이 앞서서 싱클레어에서 사용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비슷한 로스를 사용하고 각각의 인덱스를 보면 i가 뭐 인풋 인덱스에 인풋 타임 시리즈에 대한 인덱스, t가 타임 스탬프, 그리고 오메가가 뭐 아까 설명드린 오버랩 구간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풋 시계열에 대해서 두 개 세그먼트에 대해서 동일한 타임 스탬프, 이 동일한 타임 스탬프는 포즈드 페어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타임 스탬프는 네게티브 페어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본연의 시간적인 정보,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템포럴 컨텍스티브 로스고, 이와 반대로 인스턴스 와이즈 컨텍스티브 로스는 동일 배치 내에서 이제 인스턴스 와이즈로 적용되는 로스로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배치 내에서 같은 타임 스탬프는 포즈드 페어, 그러나 인스턴스 와이즈로 다른 인스턴스에 대한 페어는 네게티브 페어로 정의함으로써 템포럴과 인스턴스 와이즈에 대한 시계열의 정보를 모두 다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로스는 결국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의 로스로 귀결이 되고 이와 더불어 hierarchical contrasting loss라는 이름이 붙인 이유가 여기서 맥스 플링 학습을 수행하면서 맥스 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맥스 플링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수준의 세분성으로 representation 캡슐을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하나의 타임 스탬프마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다음 레이어에서 풀링을 통해서 좀 더 하나 두 개에 대한 타임 스탬프, 마지막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8개 정도에 대한 컨텐츠 러닝을 계층적 컨텐츠 러닝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것도 볼 수 있고 뭐 전체적인 부분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 1, 2, 3번 이 모두 해당 TS200 논문의 아키텍처이고,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은 총 여러 가지가 진행되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다음에 포캐스팅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진행하냐면 인코더 부분에서 나온 레이턴트 벡터를 맥스 플링을 해가지고 맥스 플링 해가지고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데 저자들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인스턴스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내려면 인스턴스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선행된 레프레젠테이션 연구들보다 2.4%, 뭐 UCR 데이터셋은 평균 2.4%의 분류 성능이 증가했고, UEA 데이터셋은 평균적으로 3.0, 3%의 분류 성능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제 TS200이 우리가 주장한 TS200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인스턴스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였다. 다른 선행된 연구들보다 잘 학습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캐스팅 부분인데 이제 단별량 예측 그리고 다별량 예측에서 most case 대부분의 케이스에 소타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림을 우선 보시면 가운데 그림이 인포머고 오른쪽 그림이 TCN입니다. 그래서 인포머는 장기 트렌드에 강하고 TCN은 피리어딕 패턴에 강하다. 그러나 우리 거는 장기 트렌드에도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피리어딕 패턴에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32.6%, 28.2 다별량에서 28.2%의 성능이 개선이 되었고 여기서 representation learning을 어떻게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설계해 보았는지 봤을 때 마지막 input window에 대해서 input window에 대해서 representation latent 벡터를 생성하고 이 latent 벡터에 대한 future time step들을 예측하는 fully connected layer, linear regression layer를 통해서 포캐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예를 들어 one time step 예측 혹은 뭐 multi time step 예측 모든 거에서도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평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은 결국엔 앞서 설명드린 hierarchical context learning에서 뭐 세분성을 잘 고려하여 universality를 해당 TS200 모델이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부분입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세부적인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정 타임 스탬프 혹은 서브 시리즈에 대한 representation을 잘 반영해야지 찾을 수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입니다. 우선 설계를 보자면 이제 마스크를 진행한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마스크를 진행하지 않은 레이턴트 벡터가 나왔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200이 학습한 representation을 시각화해 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튀는 부분 혹은 좀 다른 기존과 다른 부분 그리고 여기 튀는 부분에 대한 representation이 어노멀리와 노멀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다른 뭐 그 논문들 아니 다른 그 뭐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좋은 F1 스코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TS200은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도 각각의 모듈들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대체 불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뭐 컨텍스트 러닝 방법들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제거했을 때 전체적인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컨텍스츄얼 컨시스텐시에 대한 대체 뭐 템포럴 컨시스텐시와 기존 선행됐던 연구들에서 사용된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차용했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나 CB 그 컴퓨터 비전이나 NLP에서 사용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을 C계열 데이터에 추가하여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실험을 했을 때도 성능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백본 아키텍처를 LSTM이나 트랜스폼을 사용했을 때 성능 하락. 그러므로 다일레이드 CNN을 백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다. 좋은 설계다라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학습된 representation learning을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시각화했을 때 다른 부분은
representation에도 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TSN으로 뭐 그 representation을 매핑했을 때도 잘 구분이 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TS200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세멘틱 레벨에서 representation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인스턴스 와이즈, 템포럴 와이즈를 다 고려한 그리고 스케일 부분 또한 고려한 결국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혹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이다. 그래서 뭐 실험적으로도 소타를 달성하였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구상하고 제안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험하는 방법들, 뭐 전개, 구성 그런 걸 참고해서 논문에 쓰면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몇 개 질문을 주어서 답변을 달아봤는데 어떤 형태로 인풋을 넣는 건지 단별량과 다별량일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논문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논문 읽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로 인풋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large sequence로 크롭 해가지고 3000개의 타임 스텝을 한 번에 넣는다. 8개의 배치를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슬라이딩 윈도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이 아닌 청크로 뭐 3000개의 타임 스텝 한 번에 입력받는다고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별량일 때 그 하나의 알아내지 못한 건 단별량일 때는 이제 알겠는데 다별량일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보고 만약 알게 되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고 컨텍스츄얼 컨시스텐시가 같은 시점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론인데 기존의 대조학습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의 대조학습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컨텍스츄얼 컨시스텐시는 이제 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랜덤 크로핑과 랜덤 크로핑을 통해서 포지션 애그노스틱과 한 레프레젠테이션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조학습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닌 좀 핀트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컨텍스트 컨시스텐스는 랜덤 크로핑으로 포지션 애그노스틱 컨텍스트만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 데이터의 0으로 마스킹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건데 레이턴트에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앞서 발표를 설명했듯이 레이턴트 벡터의 마스킹 진행하여도 원본 데이터는 0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0으로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스텝 마스킹을 진행한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다라고 논문에선 증명을 하였고 다음 소타에서 달성했던 인포머보다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지 아니면 포캐스팅 모델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포캐스팅 모델도 결국에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 중에 포캐스팅에 특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시계열 데이터의 본연의 컨텍스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에 대해서 포캐스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학습을 한 후에 포캐스트 특화된 뭔가 추가적인 모듈을 사용하면은 두 가지의 강점을 다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플링한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이 다양한 수준의 세분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고 다별량에 대한 실험 해당 논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실험과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클래시피케이션의 좋은 모델 같은데 포캐스팅과 다별량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 실험에 대한 것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마치겠습니다.